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죠? 불과 며칠 전인데 6월 21일 날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K2 전차 800대 등 폴란드와 MOU를 체결해 놨던 거, 하기로 합의만 해놨던 거, 그거 이제 9월 달쯤에 계약한다라는 낭보를 전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불과 사흘 만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뒤통수를 거하게 때렸습니다. 도대체 폴란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K2 전차 800대 등 K방산의 정말 잭팟이 이대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주포로 러시아 소형 자폭 드론 FPV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나토 세계 국가는 일본에 전투기를 파견하고 일본과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브래들리를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 보병 부대부터 전차, 장갑차를 쓸고 다니며 명성을 쌓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이번에는 25mm 기관포로 공중의 초소형 FPV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무라사메급과 다카나미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구축함 13DDX 설계 작업을 승인했습니다. 다목적 구축함이지만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공중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은 물론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출 예정입니다. 친러 국가였지만 최근 급격히 러시아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아르메니아가 프랑스에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르메니아가 프랑스의 신형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36문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이 계약 물량이 15개월 내에 모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 포신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105mm와 120mm 전차포 예비 포신과 155mm 곡사포용 예비 포신이 그 대상인데,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로 결의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가 전투기와 수송기, 공중급유기로 구성된 연합부대를 편성해 일본에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7월 중순부터 일본에서 퍼시픽 스카이스 24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25mm 기관포를 장착한 거죠. 이 25mm 기관포로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드론을 딱 조종해서 통통통통 쏘니까 드론이 격추가 돼요. 자, 이 정도로 브래들리의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조준 장비가 우수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참 브래들리 잘 만들었다. 전차포 맞고도 생존하고, 그리고 자폭 드론 맞고도 생존하고, 또 드론을 25mm 기관포로 직접 격추시키기도 하고, 우리 K21도 이 정도 성능 나오겠죠. 근데 저도 K21 제가 실제 조준하고 한번 쏴봤는데 저는 도저히 조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봐서 그러는지 아무튼 저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K21 장갑차의 사수들은 잘 하겠죠. 자, 13DDX 9척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9척은 무라사메급 9척, 다카나미급 5척 해서 총 14척에 대한 대체형으로 13DDX를 승인하는데, 지금 무라사메급이 5,000톤 정도 되는데 이거 8,000톤, 굉장히 크게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게 9척이면 저는 뭐 다카나미급은 아니고 무라사메급만 일단 좀 대체하고, 그리고 다카나미급 5척에 대해서는 또 세월이 또 그만큼 또 지날 테니까 무라사메에서 다카나미로 약간 변한 것처럼 그 정도 변화를 준 거 이를테면 배치 2 버전으로 한 5척 추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정말 이 군안 부분에 있어서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하면서 정말 급성장시키고 있는 일본의 해군력이다 라는 걸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토 분쟁을 했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친튀르키예 국가,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국가 이랬고 서로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영토 분쟁 지역에 지금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들어와 있다가 온갖 갑질을 다 하는 바람에 아르메니아가 열받아서 쫓아내버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쫓아내고 나서 러시아군이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프랑스하고 이렇게 세자르 자주포 36문 구입한다. 갑자기 친서방으로 돌아선 분위기로 확 돌아섰는데 지금 나토 또 EU가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이 작업에 성공하는 첫 단추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스페인이 이렇게 포신을 또 잘 만드는 나라인지는 몰랐네요. 스페인에서 전차포 그리고 곡사포 이런 포신, 예비 포신을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결국 장기전에 들어가면 포신이 버텨나가지 못하고 포신이 녹아내리죠. 그래서 그런 예비 포신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동맹국들, 즉 나토 회원국들에게 팔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 나토제의 전차 또 나토제의 자주포, 곡사포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예비 포신 필요하죠. 그래서 스페인이 그런 것들에 대비한 이 포신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제가 정말 많은 훈련들을 지켜봤는데 현장에서 포신 교체 훈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자주포 포신 교체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그 포신에 깔려서 병사가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마도 포신 교체 훈련을 야전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병사들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차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거 야전에서 교체한 훈련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포신 교체 훈련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 나토 세계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나토의 주력 국가죠. 이들이 독일과 스페인은 이렇게 유로파이터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독일은 유로파이터 8대 그리고 프랑스는 라팔 4대 스페인도 유로파이터 4대 이렇게 하고요. 독일이 공중급유기 A330 MRTT 우리하고 같은 거죠. 그거 4대 프랑스는 역시 A330 MRTT 3대 이렇게 공중급유기 보내고 각각 또 이제 수송기들 잔뜩 해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과 7월 중순부터 일본 북부 지역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 나토가 이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해서 하는가 보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원래 트럼프 시대 때 우리 한국의 유엔 사령부를 모태로 해서 이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반대를 했었는데 유엔 사령부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면 이 지금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사령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외교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도태평양 외교의 중심 서울 이 이미지를 한번 굳혀보는 것은 어떨까. 또 그런 본부가 서울에 있다면 감히 북한이 서울에 포격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차원에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번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일본이 이렇게 자꾸 일본에다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우리가 단절시키고 우리 유엔 사령부를 모태로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계 철선도 되고요.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려스러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9월 K2 전차 8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폴란드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과거 퇴짜 맞았던 프랑스, 독일 주도의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주도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란드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6월 2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24일 열린 폴란드, 독일,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는데요. 회담 이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가 유럽 공동 전차와 전투기를 개발하는 독일, 프랑스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미슈 장관은 구체적인 참여 대상 사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사업은 MGCS와 FCAS밖에 없다며 폴란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미슈 장관은 우리는 바이마르 삼각지대 안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며 우리는 협력이 좋지 않았던 시간 동안 세월을 낭비했지만 이제는 관계 강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 라며 지난 내각 당시 불거진 독일, 프랑스와의 갈등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지난 4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MGCS 전차 착수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폴란드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뒤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폴란드 새 정부의 유럽 친화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MGCS 사업에서 다른 유럽 파트너들을 더 끌어안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MGCS에 참여할 경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K2 전차 800대 수출 관련 협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 폴란드 내부 변화 기류를 잘 파악해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게 컨셉이긴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MGCS 차세대 전차 개발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 라인메탈 등과 프랑스의 넥스터, 르클레르 전차 만든 회사죠. 서로 일감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 시절에 폴란드가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지들이 어디 감히 형들 노는데 이렇게 해서 폴란드는 안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폴란드가 갑자기 군비 증강 폭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 전차 1000대, 1200대, 미국으로부터 200대 사고 우리나라 또 200대 사고 또 800대 더 하고 이러니까 폴란드가 세계 최대의 전차 도입국이 된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 대상을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감히 해서 내쳤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다시 끌어안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24일 날 독일,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폴란드 국방장관이에요. 뭐라고 했냐? 지난 정부 때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우리는 청산하고 싶다. 세월을 낭비했다.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마르 삼각지대. 그러니까 1991년 냉전이 끝나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독일의 바이마르 지역에서 체결한 레짐이에요. 우리끼리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리끼리 안보 돈독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직접 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런데 문제는 6월 24일 날 이랬는데 6월 21일 날 불과 3일 전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자 9월 달쯤에 K2 전차 800대 사인 정식 계약 체결하죠.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됐죠. 그런데 3일 만에 프랑스 독일 국방장관 만나서 무기협력한다. 그리고 현지 언론들은 그게 바로 전차 사업 그리고 전투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우리 신원식 장관은 가서 뭐 하신 겁니까? 진짜 협상하고 약속은 받은 거냐? 근데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죠.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요. 또 있습니다. 이 FCAS 프로그램.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주도하고 있는 이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KF-21 차기 전투기 KF-21의 블락 2, 블락 3 버전에 가서 폴란드와 같이 공동 개발 개량하는 이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또 들어가면 그것도 완전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실화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 빨리빨리 지난 정부 때 해결해 왔으면 된 것을 지금 계속 지지부진 느껴오다 여기까지 왔는데 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사인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